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얼굴이 보입니다. 얼마 전에 특검의 압수수색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받았죠. 자택도 사무실도요.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온다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이나 체포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체포동의안 올라올 거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뭐 예단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이제 그 영장 그 실질 심사를 위해서 예. 체포영장 동의를 구하는 어떤 절차까지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예. 상당 부분은 예. 혐의 소명이 이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실질 심사 받는 게 원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 되자마자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체포동의안 하겠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네. 그게 어떤 사람이 됐든 안 그렇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때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성윤 사장님?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도 400번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자, 정청래 의원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온 즉시 처리, 바로 처리해줘야 이재명 대표의 억울한 체포동의안도 가결시키지 않았더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자,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겠죠. 뭐 사실상 그 특검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해 주는 것들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의원도 특검 찬성을 했던 의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그 혐의점이 있다면 가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임하면 최소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그 상황까지는 처리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민주당이 야박하게 뭐 다른 당의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즉시 가결시킨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서 사실 이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숨겨진 진실들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 국회가 발의한 특검법을 부인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솔직히 정청래 의원께서 이제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한 것들은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 당원들, 특히 좀 이렇게 시원한 걸 좋아하는 그런 당원들에게 선거용으로 조금 더 세게 얘기했지만 꼭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내의 의원들도 체포동의안에 어떤 국회가 들어왔을 때는 즉시 처리한다. 그 입장은 반대로 특검에 성실하게 수사에 이렇게 협조해라. 그런 말을 조금 풀어서 얘기한 것으로 보십니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신중론을 펴는 의원들도 민주당 내에 있더군요. 네. 정학진 변호사님. 사실 이때 2023년이었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네네. 이준석 대표도 그때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는 국회의원 아니었고. 그렇군요. 아니었군요. 자, 그때 당시에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간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을 했을 것이고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있어서 그 통과되던 거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예. 그래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그 찬성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로 넘어갔고,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그때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때 영장을 기각하면서 뭐 이런저런 예컨대 야당 대표고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 유명한 사람은 봐줘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그 영장을 기각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굳이 저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때는 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 불체포 특권이 가동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당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야당 의원들한테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그 권리일 뿐이지 전혀 발동될 수 없는 그런 권리인데, 뭐 만약에 진짜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데 저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현재 제명 결의안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대선 과정에서 TV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막말을 했던 혐의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욕을 겪었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같이 괘씸죄에 걸려서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처리하겠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은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다음 그래픽이요. 한동훈
등의 단어를 검색을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물론 이제 이건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측에서 얘기한 예. 겁니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PC나 이런 데 들어있는 자료들을 예. 검색해서 그 검색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내용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대표는 참 이준석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건 한동훈 등의 검색을 했다는 거죠. 그게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냐? 그 준항구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7불사 회동을 어서 얘기하는 그 회동 당시에는 이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었어요. 예. 당시에.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걸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무슨 뭐 타겟이나 아니면 조사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연관된 예를 들면 이준석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표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연관된 어떤 얘기들이나 파일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제 개인적인 이건 추측입니다. 예. 물론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고요. 근데 아마 그런 문제를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문제를 삼고 그걸로 준항고를 해서 지금 압수하게 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진 변호사님, 이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의 없고요.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그 수사관들이 또는 검사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 압수수색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 특정한 단어, 그것도 민감한 단어를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합니까?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건요. 영장 있지 않습니까? 영장에 기재된 것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외에 행동을 하면 영장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그 김웅 의원 관련해서도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최진봉 교수님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이야기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때 7불사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2022년 5월에 그렇죠.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그 국민의힘 당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심이 되는 게 업무 방해인데 이준석 대표가 대표 업무를 하는데 무슨 업무가 방해됐다라고 하느냐 그런 지금 반박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특검의 수사관들이 저렇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는지 전 굉장히 의문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특검의 수사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조사 원칙대로만 가지 않으면 이것이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압수수색과 워낙 많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그 특검 수사의 전체적인 그림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